이거는 정말로 좀 따져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검찰이 꼭 이렇게 그 회기 중에 이런 그 체포동의안 걸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도 좀 의문이 듭니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정도원 의원도 그렇고 박준호 의원도 그렇고요. 여기 그 헌법 44조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고문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이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무슨 뭐 잘못이 있고 어쩌고 해도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활동을 좀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박주선 의원을 구금할 필요가 있다. 정도원을 또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기다리면 됐습니다. 8월 3일이면 끝나니까 임시국회 회기가. 네. 뭐 서두를 일이 글쎄 얼마나 서두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더 수사가 할 필요가 있다.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소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2차, 3차 소환했고. 정도원은 소환에 응하지 소환 거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러니까 소환했으면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검찰에서 더 필요가 없다. 뭐 더 안 부르겠다. 구속영장 재청구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가 다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소하면 됩니다. 예. 불구속 기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도 있고 예. 또 검찰이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예.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어딜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자면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좋으신 말씀인데요.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우에 검찰이 왜 회기 중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이제 이상득 제가 그냥 저도 검찰을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예. 그거는 없어 잘 모르겠는데 이상득 전 의원을 이제 구속하고 나니까 예. 아마 뭔가 좀 다급하게 좀 마무리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고 또 검찰이 규정하기로는 이상득 전 의원과 정도원을 공범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나중에 그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보면 알선수재면 쏙 빠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려면 굳이 그렇게 이번 회기 중에 그렇게 서둘러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분명히 좀 존중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굳이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청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전구속을 청구한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 서두른 부분이 사실 아닌가 이 싶습니다. 불체포 특권의 어떤 제도적인 취지를 놓고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검찰권의 남용이라 할까요? 이 부분으로부터 입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 의원님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불체포와 관련된 그 구인 영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민주당은 보고 계시는지요? 예전과 같다고 보십니까?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의 그 중립성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또 정의실을 위해 갖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달 정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검찰 주장에 의하면은 이상득 의원과 3억 원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 공범적인 역할에 있다. 그러니까 한 공범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다른 공범도 맞춰서 수사해가고 기소하려고 하는 저는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면 검찰이 그런 뜻으로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우리 노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사건 같은 데서 사실 어떤 논쟁도 없이 이게 그냥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선례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차후에 어떠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무조건 동의해줘야 된다. 이런 선례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특히 우리 국회가 여야 합쳐서 모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국회 개혁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면은 여야 공이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가 대처했어야 되죠. 그 점에서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제도적으로는 그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아닌가요? 사실 불체포 특권이 전체적으로 진행된 온 과정을 보면요. 지금 옛날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1500년대, 1600년대 그 무렵에 영국에서 이제 이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영국 국왕이 전권을 행사할 때 귀족